지브리풍으로 그려줄래? 이번엔 디즈니풍으로 그려줘. 이번엔 도라에몽 만화처럼. 근데 이거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건가? 네가 특정 애니메이션풍으로 그림 그리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특정 애니메이션처럼 그림을 그리는 건 이미 알려진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바탕으로 비슷하게 그리는 거라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워.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와 이미지, 복제인가, 창조인가. 생성형 AI 시대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AI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혜선입니다. 1990년 인터넷 출현, 2007년 스마트폰 출시 이후 2022년에 다시 한번 세상을 바꾼 주인공이 탄생했는데요. 바로 챗 GPT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는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습니다. 생성형 AI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글과 사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기존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모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생성형 AI는 학습한 것을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챗GPT의 프롬프트 창에 하루의 종합 뉴스를 보여달란 명령어를 입력하면 곧바로 정리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빠르게 전하는 정보는 다양한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들을 출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재가공한 콘텐츠인데요. 때문에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는 AI로부터 저작권을 빼앗기고 나아가 미디어 환경 전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언론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먼저 그 추진 배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리풍으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걸 통해서 챗GPT는 5억 명이라는 추가적인 이용자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GPU가 녹아내릴 정도의 성공의 이면에 우리는 과연 이런 스타일을 쓰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재밌다 이렇게 그리니까 흥미로운 애니메이션이 쉽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해보셨습니까? 생성형 AI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는 것이 이제 공정 이용에 해당하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제 AI가 학습을 했고 인간은 AI를 통해서 영상, 사진, 어문 저작물, 그다음에 음악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이제 대체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는 보호받지 못하는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을 대체해서 오히려 생성형 AI가 산출한 생성물이 또 보호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들여다볼수록 창작을 해내는 곳과 그다음에 사용하는 곳에 싸움으로 치부가 돼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를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게 다양한 방법론들이 오늘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출처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애트리뷰션과 그다음에 제대로 된 보상이 따르는 레코니션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는 굉장히 큰 키워드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스튜디오 지브리를 설립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그는 과거 한 다큐멘터리에서 AI가 만든 애니메이션에 대해 생명에 대한 모욕이라고 표현하며 이런 것을 만든 사람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해외 각국에서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무단 학습과 무단 수집에 대한 법적 공방도 벌어진 상황인데요. 생성형 AI의 활용 현황과 저작권 문제의 주요 쟁점 사안을 발제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 프롬프트에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입력한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아웃풋과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쓰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웃풋에서 사실은 특정한 작가의 스타일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림을 배울 때 특정한 화풍, 예를 들어 김한기 선생의 화풍 같은 것들을 보고 습작을 해서 그 결과물을 내오죠.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아이디어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많지만 이런 스타일이 아이디어인가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는 아이디어 익스프레션 다이코토미에 의해서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타인의 성과를 모용하는 행위를 엄청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경쟁 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인데요.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인적 물적인 노력을 투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 아웃풋을 우리가 성과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성과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는가. 최소한 우리 법에 있어서는 부경법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라는 이 쟁점에 대해서 뉴욕타임즈 소송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즈가 오픈 AI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 소송은 지금 현재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소장에서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기사가 단순히 학습용 데이터라고 불릴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는 1851년에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이후에 양질의 기사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법조기사는 변호사들이, 의료기사는 의사가, 심지어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환경에서 총알을 맞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터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 참고로 지난 10년 동안 전쟁터에서 죽은 종군기사의 숫자는 제가 알기로 5,000명 잠짓됩니다. 그럼 그런 기자들이 기사를 쓴 내용들 더해서 뉴욕타임즈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800명이나 되는 사람도 뉴욕타임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사를 낼 수 없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보호하는 대상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고 AI가 만든 콘텐츠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위반 여부를 묻는 법적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최근 국내 방송사들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생성형 AI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국내 언론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소송 준비하면서 KBS만의 어떤 독특한 콘텐츠가 어떻게 학습이 됐는지를 좀 보면서 느낀 것이 GPS와 리어카라는 작품인데 할머니들이 리어카를 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내용을 그 리어카에다가 GPS를 하나 장착을 해서 이분들의 노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밝혀낸 그런 작품입니다. 예. 기자분들이 오랫동안 자기가 참여했던 분야의 노하우와 그 인맥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낸 가치를 쏟아부은 단신 기사였고 그 기사가 인정을 받아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다큐멘터리로 확장이 됐고 예외적으로 방송 대상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AI에서 검색을 하면 KBS의 어떤 기자가 그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전혀 탈색이 된 채 그냥 뭐 대한민국의 리어카를 끄는 노인들의 삶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AI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노동이라든가 연구의 가치가 희석화돼서 탈색이 된 채로 그동안의 노력과 어떤 조직이 전체가 쏟아부은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이 다 퇴색된 채로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보로 이렇게 파편화되어서 보이는 것을 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과연 저희 회사의 후배들 누가 그런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 이거는 좀 방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신문협회는 그 인공지능의 개발 그리고 활용에 사용되는 학습용 데이터는 공개를 해야 되고요. 이 공개는 법적으로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작권에 대한 법과 제도는 물론 이제 저작물의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이제 방점이 찍혀야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작권자의 권리라든가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가 보호되는 가운데 저작물의 활용이 활성화돼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작권자들의 희생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일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그 TDM 면책 도입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사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권리자로만 말씀드리기가 뭐한 것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른 권리자의 권리를 이용을 해야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권리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다른 권리자들과 협상하는 단계에서는 방송사들이 내부의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의 반대 위치에서 권리자들과의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허락을 얻고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그거를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분들의 기여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혼자 모든 직원들이 다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그게 결국은 권리자나 저희 같은 방송사들이나 같이 생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선택이나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런 큰 공감대를 구성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한쪽을 뭐 일방적으로 공격하거나 어떤 깎아내리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공멸의 길을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AI 기본법은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창작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법제화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선행과제는 무엇일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브리 사례를 보시면 AI가 지브리 이미지를 학습해서 이것을 생성하였는지를 소비자 또는 이용자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픈 AI가 지브리 이미지를 학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 기만의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브리 이미지를 학습하였다면 이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공개에 관한 문제는 이제 많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쟁점의 근간이 되는 쟁점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아직 뭐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관련된 법안이 여러 올라와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심지어 주법으로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작년 12월에 AI 기본법이 제정됐던 그 입법 논의 과정 속에서 문체부가 이제 이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사실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 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사업자들은 보통 학습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게 되면 이건 나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AI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작권자는 당연히 내 저작물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정도는 알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추후 뭐 저작권 소송에서 의거성을 증명한다던가 뭐 이런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지금 문체부와 함께 그 AI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작자, 창작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들은 이미 다 이제 인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보상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시각차가 아직 큰 것인데요.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간 하나의 창작물로 바라보는 관점들의 차이들 때문에 계속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보면 TDM 예배 규정이 필요한가, 또는 이제 규정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가장 쟁점이 이제 옵트아웃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트아웃하게 되면 저 저작물은 내가 협상을 해서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고자 한다면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구라고 하는 그런 그 목록들을 구체화하는 측면에서도 같이 주목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공개의 문제, 그리고 산출물임을 표시해서 이것이 AI가 만든 것이냐 인간이 만든 것이냐 구별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전반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 그리고 권리자의 AI 학습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인 옵트아웃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생성형 AI의 비약적인 발전은 창작자들이 제공한 저작물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AI의 무단 학습으로 인해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널리즘과 창작의 세계는 생각지 못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이 보호되고 정당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빠르게 정비해 나가길 바랍니다.